안녕하십니까. 원래 1차 시험에 깜짝 놀랐죠. 오늘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준비가 그 짧은 기간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수준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역대급으로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서 학원에서도 원래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원래 결과는 그냥 경험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학원 이제 강의실 환경을 계산을 했는데 그 의자 소리가 뭐 개구리처럼 이렇게 비걱거리네요. 그게 아마 그 이제 원인이 그 새로 이렇게 바꾼 것이 딱딱하고 바닥이 이제 미끈미끈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날 겁니다. 이게 학생들을 주의시켜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삑삑 나는데 오늘 이제 업자가 와서 고무 바킹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바꾸면 없어지니까 오늘 정도 불편함 감수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그 스터디 신청서의 작성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름 쓰시고 종합반 등록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써주세요. 연락처 특히 뭐 팔자, 구자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게 뭐 약간 이상했으면 학원에서 인식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7자나 1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직렬 쓰세요. 직렬 뭐 일반 행정 아니면 적용 그 다음에 외교원 뭐 국통 교육행정 이런 쪽으로 직렬 표시를 해 두셔야 우리가 스터디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스터디 참여 여부인데 1순환 스터디 참여를 희망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1순환이 아니고 예비순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스터디 참여를 희망합니까? 그런 얘기고 안 할 이유는 1도 없어요. 무조건 한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네. 뭐 보니까 아니요 불참시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스터디 하면은 도움이 되니까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표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합격 여부입니다. 1차 합격 여부 2019년 1차 채점 결과 일반 행정 75점 이상 적용 한 77점 이렇게 하면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2018년 이전에 합격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거의 이 해당 사항이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색 공부 정도입니다.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일행 72점, 적용 74점, 외교원 67점, 기타 직렬은 외교원에 맞추어서 이렇게 점수를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이나 아니면은 뭐 국통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외교원에 맞춰주시고 득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예상된다고 표시를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X를 하든가 비워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과정입니다. 1, 2월에 윈터스쿨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은 경제학 예비순환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경제학 예비순환을 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행정법 예비순환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할 때는 피색 공부 정도 그 다음에 2차 공부 정도 이렇게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는 한시적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1차 시험 볼 때까지 이번에 원래 2차 시험 볼 때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한 100일간 구분해서 관리하자 이런 취지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데 도움을 여러분들이 좀 정보 쪽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실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베리타스 독서실을 이용하면은 공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입시를 희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독서실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입시를 희망한다로 표시를 하면 돼요. 다른 독서실 있을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 기타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건의사항을 차분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분히 적어서 있다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OT 자료를 보겠습니다. OT 자료. OT 자료 없나요? 이거 안 받았네. 앞에는 안 받았네. 안 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OT 자료 이렇게 묶음으로 된 거. 여기에만 없네. 네. 제일 앞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공부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선행학습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고2 정도 마칠 때쯤 되면은 고3 과정을 끝낸 경험들이 여러분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고시는 내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최소 1순환까지는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본대로 아니면은 뭐 2순환, 3순환 이것이 1차 시험 전까지는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한 후에는 3순환은 실력을 늘리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다 불합격합니다. 고단계로 들어가면 실력을 확인하러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원이 여러 가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려 몫이고 여러분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오늘 진행 순서입니다. 진행 순서는 독서실 운영을 이제 관리형으로 전환을 합니다. 2번에 보시면은 진행 순서만 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완화 시켜서 운영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정보 파악한 대로 뭐 1차를 붙은 학생도 있고 2차가 어느 정도 공부된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번에 2차 시험을 의미 있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반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 들어온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도 이렇게 강도 높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원이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제 공부된 학생들이 한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초보 그룹이 한 그룹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일반 이렇게 운영되더라도 그 100일반은 2차 시험까지만 운영합니다. 원래 2차 시험까지만 운영하고 그 반은 해체해서 다 이렇게 구성원들을 다시 2차 시험이 끝나면 섞을 겁니다. 섞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소남이 있거나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수준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하겠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3쪽의 제목이 스파르타 학습관인데 이 스파르타 학습관은 두 가지로 운영이 될 겁니다. 1차 시험 직전에 이제 2달간 운영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2차를 준비 위해서 또 100일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관이 시험 직전에 운영되는 아주 강도가 높이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100일 동안에 또 강도를 아주 높여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험 직전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대형 독서실에 현재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앞으로 입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3월 25일부터 이제 관리형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은 관리학습실이 있고 자율학습실로 이원화 운영합니다. 그 실어는 선택에 따라 관리학습실, 자율학습실 선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전층은 관리학습실로 전환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실원대로 수요에 따라 나는 자율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실원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배정 숫자를 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율학습실은 이동 최소화 차원에서 각 층에 설치하겠습니다. 각 층에. 5층에는 5층, 2층에는 2층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자율학습실로 배정된 호실의 경우에는 뭐 실원 의사에 따라 이동 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원화해서 운영한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핵심이고, 2번에 보시면은 세부 운영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의무적으로 강제학습을 해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은 저는 의무적 입실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뭐 또 나는 독서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의 개성은 본인이 이제 살리되 도움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번에 보시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학습 일정은 우리 기존에 이제 스파르타 운영되는 그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70분 학습, 20분 휴식 이런 쪽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그 결석 지각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겁니다. 그 벌점을 부과할 겁니다. 벌점이 일정 부분 쌓이면은 그때는 경고 조치 없이 자율학습실로 즉시 이동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강제로 그렇게 자율학습실로 이동 조치가 되면은 자율학습실에서 2개월간 의무학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나 이제 관리형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자율학습실의 혜택은 없고 3번에 한번 보십시오. 3번에 보시면은 관리를 준수하면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 3층은 현재 이제 7만 원을 받고 있죠. 규율을 준수하면은 월 2만 원 환불해드리고, 이번에 4, 5층은 월 10만 원 받고 있고, 규율을 준수하면은 이때는 월 2만 원 환불해드리고, 상세 준수 기준은 추후에 공지하되, 공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높낮이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지금 우리가 한 2달은 좀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되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뭐 6월, 7월 이렇게 되면은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벌점 기준을 조금 낮춰서 되도록이면 한 80% 정도 성실성을 보이면은 준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4쪽입니다. 합격 책임반 한시적 이원화 운영 이런 목차가 있습니다. 1번에 100일 몰입 특별관리 합격 책임반이고, 2019년에 한번 합격해보자 이런 반입니다. 합격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1번의 입실 자격은 피셋 아까 요구한 대로 일행은 72, 재경은 74, 외교는 67점 이상 득점이 예상된 경우. 그 다음 2번에 행정법 경제학이 선행학습이 돼야 됩니다. 1번만으로 안 됩니다. 1번만으로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2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외교는 경제학. 얘가 윈터스쿨을 수강했거나 예비순환 수강 경험이 실강이든 동영상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의 상교 요건은 중복적으로 충족해야 됩니다. 1번, 2번. 오히려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합니다. 2번이. 그 다음 지원 절차는 아까 배부된 지원서 양식에 입실 여부 표기하고 그 요건을 표시한 걸로 충분합니다. 서류 검토 또는 직접 면담 후에 입실로 가자 일괄 공지합니다. 그 다음 입실 공간은 본관에서 운영합니다.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한 독서실을 준해서 이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 4번에 상세 학습 일정과 내용은 스터디 구성 후에 전체 별도 공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꼭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2번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학생들이 2번에 해당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자, 입실 자격 1번, 2번. 지원 절차 이 부분에 이미 여러분들이 양측의 입실 여부 표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입실 공간은 대웅독서실 베리타스 학습관입니다. 학습 목표인데 행정학, 경제학은 최소 1순환 수준까지는 학습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비순환 때. 그 다음 2번이 구체적 내용이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3번입니다. 학습 정도에 따라 2순환 추가 학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5쪽에 보시면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수업 진행하는 경우에는 역시 예외를 합니다. 2번 아까 본 부분이고, 3번 역시 이제 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은 혜택을 드립니다. 못 지킨다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주니까 열심히 해서 또 성과를 스스로 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진도표를 보십시오. 진도표 1기, 2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진도표 보시면은 5급 공채는 현재 행정법이 진행이 되고 있죠. 행정법이 진행되니까 들어야 되는 동영상입니다. 들어야 되는 동영상이 경작입니다. 경작입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24일 동안 경제학 기초가 아주 약하면 윈터스쿨을 들으세요. 경제학 기초가 아주 약하면은 나는 전공을 국문학을 했다. 그 다음 대학에서 경제학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면 경제학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느끼겠다. 이렇게 하면은 윈터스쿨 동영상을 신청하시고, 아니면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되어 있다.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 예비순환 동영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 동영상이 이제 행정법 실강이 끝이 나면은 경제학 실강으로 이어지겠죠. 이어지면은 그때는 동영상이 행정법 학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4일입니다. 이때는 주의합니다. 1순환을 들어야 됩니다. 1순환을. 이미 예비순환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순환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한 스텝 빨리 한다. 항상 선행학습이다. 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별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가 전무하다. 이렇게 하면 윈터스쿨. 조금 학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예비순환 어느 쪽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게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 신청은 밑에 우리 이제 동영상 신청 부스가 있죠. 그 PC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정한 룰하고 다른 신청을 할 때는 저한테 오세요. 다른 신청을 할 때. 예컨대 그 박스를 보시면은 행정법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일순환 동영상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공부를 내가 일순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경제학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룰에 벗어나면 저한테 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룰에 따르면은 그냥 밑에 신청하면은 학원에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제 이 룰에 벗어나면 저한테 와야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의욕이 넘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현상인데 작년 종합반이 지금 3순환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순환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1순환 동영상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를 대행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때 우리가 커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거는 학원이 제공한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학습을 한다. 예컨대 첫 번째 칸을 보세요. 우리가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제학을 학습하는 거죠. 경제학을 학습하는 것인데 이 경제학 학습하는데 나는 이 수준은 넘었다. 나는 행정법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때는 저한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요 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외교를 보십시오. 국립외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지금 그 밑에 박스가 있죠. 국립외교 학생들은 현재는 이제 동일하게 24일간 경제학을 듣습니다. 경제학을 들으시고 그 다음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일순환 미시만 들으세요. 미시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미시 정도만 한다. 그 외견하는 학생들은 뭐 이외국어를 하기도 하고 피셋을 미리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좀 루틴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일순환 미시까지만 들으세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기가 끝나면 2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예비순환입니다. 거의 예비순환이고 한 7월 초가 되면 예비순환이 맞춰지고 7월 15일 정도에 1순환 시작하니까 1순환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학습해야 될 양들입니다. 세능학습의 양입니다. 오공천은 이때는 42일 정도에 걸쳐서 경제학 1순환 들으세요. 아까는 24일 동안 들어라 이런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강의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5월 한 13일 정도 되면은 헌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헌법이 끝나면 피셋도 이렇게 기초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순환 동영상 꼭 들으시고 피셋은 이제 실력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실강을 들어야 되고 또 헌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실강을 들어야 되니까 이때 아마 약간 진도상의 개인차가 발생할 거예요. 뭐 피셋이나 헌법이 충분하다 이런 학생들은 42일이 1순환 동영상만 듣기에는 지나치게 길 겁니다. 길면은 그때 저한테 오세요. 선생님 저는 뭐 행정법 2순환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경제학 2순환을 들을 여건이 돼요. 이렇게 오시면은 그때 별도로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너무 진도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알맹이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그 기본적으로 할 부분은 예비순환 때까지 1순환을 끝내면은 아주 괜찮은 진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별표 부분을 봅니다. 그 별표 부분에 세 번째 보시면은 국립외교는 경제학이 충분히 학습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41일 동안에 미시만 듣자 이렇게 했으니까 학습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 국제법이나 국제정책을 선행학습하는 것도 이 기간에 좋은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국립외교는 보십시오. 경제학이 41일간 거시만 듣게 되니까 아마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보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다른 파트의 선행학습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행학습 진도는 나중에 관리반의 그 벌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이 선행학습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도 벌점 부여되는 되는 과목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5월달 되면은 강의에 많이 이제 치이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게 피셋 어떤 학생 해야 되고, 또 특히 외국어 학생은 뭐 이외국어도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또 때로는 헌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 4월에 진도를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달려놓으세요. 3, 4월에.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들을 때 100% 내가 다 익히겠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 70%, 80% 익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선행학습하는 것이고 예습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겠다 이런 부분과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쉬운 부분을 이렇게 세 단계를 표시해 두세요. 세 단계를 표시해 두었다가 실간을 들을 때는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조금 타세요. 리듬을. 근데 책을 봐서 이 부분은 내가 쉬웠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다가 책을 봐서 내가 예습된 부분이 야 이거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의자를 좀 바짝 당겨 앉아가지고 바짝 이렇게 들으시고 이 부분은 정리가 좀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정리하겠다 이런 각도로 들으시면은 수업 후에 복습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되면은 나중에는 강의를 들을 때는 멀티로 이렇게 좀 들으세요. 예컨대 뭐 행정법 신뢰보호 원칙 배웠습니까? 그러면은 선행학습이 됐으면 선생님이 신뢰보호 원칙 의의를 얘기하면은 요건을 좀 떠올리세요. 요건을. 요건이 뭐더라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요건을 얘기하면은 여기 중요한 판례가 뭐더라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더 들어가세요. 그렇게도 충분히 할 거예요. 이게 동영상의 템포보다 실강의 템포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멀티로 듣더라도 충분해요. 그 다음 경제학도 학습이 돼 있으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맞게 내가 그렸는가 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하는 학생하고 하지 않는 학생하고 강의 듣는 이런 포인트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을 이제 하는 이유는 예습 시간을 없애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복습 시간을 최소화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4시간 끝났을 때는 복습이 아주 적게 남거나 완전하게 복습은 끝났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우리 과정을 잘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실에서는 최대한 에너지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잘 학습할 때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준비를 또 선행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스터디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성식입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주 3회 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3월 19일 오후 4시에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 목요일 날 구성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공지하는 방법은 강의 실벽에 붙이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란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 이름이 몇 초에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들어가면 됩니다. 뭐 2조다, 나나 6조다, 8조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3월 19일 날 예비 명단이 공지가 되면은 21일 오후 4시까지 개인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 개인 의견은 밑에 예를 보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스터디원끼리 하고자 한다. 또는 원하는 학생끼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뭐 군대 보니까 요즘 동반 입대가 있더구만요. 우리 아들놈이 군대 가는데 관심이 높아졌는데 뭐 그런 개념입니다. 내 대학교 동기하고 같이 왔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별표 보시면은 개인 의견 접수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시면은 비밀 보호되고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서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은 스터디 예비 모임이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공채는 오전 11시, 국립외교는 12시입니다. 이게 밤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전 12시 합니까? 어쨌든 1시간 뒤입니다. 1시간 뒤. 진행할 내용은 스터디 명단 최종 확정하고요. 그 다음 스터디 리더 배정하고 그 리더와 조언간에 인사하고 그 다음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의무적 참여가 원칙인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도움됩니다. 무조건 도움돼. 그 다음 2번에 참여 시 구성원에게 혜택도 부여합니다. 모의고사 실시 후 스터디별로 포상을 합니다. 재작년 예를 그동안에 얘는 토요일마다 스터디 모의고사를 봅니다. 복수 모의고사를 보는데 복수 모의고사 룰은 행정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스터디 한번 할 때 2문제, 사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루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3회 하면은 한 6문제에서 8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그 중에 랜덤으로 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봤던 문제 중에 이제 6문제 다뤘다. 이렇게 하면 6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를 한 문제 내고, 새로운 능력 문제를 한 문제 낼 겁니다. 근데 공부를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문제를 내서, 스터디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총점을 내기도 하고, 평균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이렇게 조를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1등은, 포상이 뭐였는가 하면은, 서울 강남에 가면은 최고급 호텔이 있어요. 팔레스 호텔이라고 반포에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별 뭐 한 6개 될 겁니다. 거기 제가 이제 뷔페를 초대했어요. 1인당 9만 원짜리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뷔페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2등하는 조회는 조금 싼 거 먹어라 이렇게 한 30만 원 주고, 3등하는 조회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이제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룰도 공지를 할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스터디 진행 일정 소개인데 행정법, 월수금. 경제학도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월수금이 원칙인데, 다만 리더와 조원 간에 상의해서 뭐 우리는 화목토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날짜를 예컨대 우리는 월수금 하지 않고 월요일 다 몰아서 할게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스터디는 생활을 잡아준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에 3번 아니고 2번 할래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패턴이 있어야 돼요. 패턴은. 뭐 화, 목, 토 이렇게 할래요. 아니면 월수금 할래요. 아니면 시간을 뭐 아침에 할래요. 아니면 저녁에 할래요. 뭐 그다음 강의를 마친 다음에 할래요. 여러 가지 패턴은 있지만은 하루에 이틀에 한 번 한다. 이 패턴은 흐트리면 안 됩니다. 그 패턴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5급 공채로 먼저 설명드리면은, 진행된 강의는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 행정학, 그 다음 정치학, 재정학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잡는 목표가 행정법 경제학입니다. 행정법 경제학. 이게 관건입니다. 이것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진행도 밑에 보시면은 행정법을 절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또 절반에 걸쳐 하는데 아마 행정법 비중이 조금 적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6대4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순환 과정을 보십시오. 일순환 과정을 보시면은, 일순환 그 박스 계속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계속 그 같은 박스로 보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에. 일순환 때는 과목이 행정법이 아니고 경제학이 먼저 시작됩니다. 경제학이 먼저 시작되면은 그때는 스터디는 행정법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2순환 수준으로 2순환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을 하고, 이때는 1순환 때 행정학 할 때 행정학 합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경제학, 행정법은 스터디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정치학, 재정학 할 때는 그 과목을 합니다. 선택 과목은 스터디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가벼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순환 때도 2순환 때 보면은 강의는 2차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피셋 스터디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는 피셋 전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4순환은 이제 지금 시기겠죠. 아마 내년 1년 지난 시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1차로 붙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2차만 전문적으로 과목 스터디로 들어갑니다. 자, 밑에 별표 부분을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저하고 서창교 선생님이 공동으로 진행할 겁니다. 문제, 출제, 채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사울리의 경제학은 스터디 리더들이 지도를 할 겁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지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복습 모의고사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아마 쪽지 시험이 진행될 겁니다. 과목에 따라서. 이때는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니까 아마 실전 모의고사는 1순환부터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중간에 중간 크기를 씁니다. 25점짜리로 일주일에 한 번은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꼭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국립외교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국립외교는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인데 경제학이 최고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경제학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 예비순환 때 경제학, 1순환 때도 경제학 하되, 다만 피셋 적응성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5급 하는 학생들보다는 피셋 스터디를 앞당겨 합니다. 한 달 정도 앞서서 피셋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2순환 들어가면 5급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급하고 외견이 다른 거는 경작 스터디에 몰입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피셋 스터디를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앞당겨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판단입니다. 역시 매주 토요일 날 복습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구체적 진행 방안이 있습니다. 주 3회 설명드렸고 스터디 자료는 학원 제공 자료로 진행합니다. 아니면 학원이 선정한 교재가 있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학원이 문제를 다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진행 방법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1인 발천을 정한 후에 순번대로 요약 발제 진행 뭐 이런 형식인데 이거는 스터디 모임할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일 진행 분량을 리더가 지도를 하고 우리가 진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표를 제시할 겁니다. 스터디 시간은 1시간은 절대로 넘기지 말고 하세요.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1시간이 넘어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내준 자료에 비춰서 1시간 넘어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한다 이런 얘기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 이내에 맡겨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스터디 진도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동일하게 해야 동일하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불참에 대한 제재 부분입니다. 이거 각 스터디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대략적인 룰은 학원에서 제공할 겁니다. 뭐 결석했다, 뭐 벌금 3,000원, 뭐 지각했다, 뭐 벌금 뭐 2,000원, 아니면은 발치할 사람이 결석했다 이렇게 하면 벌금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모아서 나중에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룰은 학원에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셋 일정 및 진행안의 이런 부분입니다. 피셋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셋은 개인별로 언제 공부를 하는가 이 부분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 강의가 진행이 5월달부터 진행됩니다. 오전에 2시간씩 합니다. 오전에 2시간씩. 그게 끝나면은 기본 강의가 7월부터 8월까지인데 역시도 오전에 2시간씩 하는데 5월, 6월 2달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 40일 안쪽이 진행이 될 겁니다. 꽉 채워 진행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4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 집중 강의, 그 다음 모강, 그 다음에 피셋 캠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피셋을 잘 본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과정이 모강과 캠프를 해야 됩니다. 모강하고 캠프를 해야 됩니다. 원래 피셋을 잘 본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피셋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 기초부터 이렇게 2차 공부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는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되 다만 밑에 진행 과목이 언자상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죠. 이렇게 자료가 끝나면은 그 다음 상황이 끝나면 이런 부분인데 3개를 다 듣겠다 이렇게 의욕 부릴 필요 없습니다. 예컨대 나는 언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5월, 6월에는 기초 강의는 자료와 상황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언어가 나중에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지나간 동영상을 요청하면 우리가 제공하니까 초반부터 핏에서 너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본 강의로 넘어갈 때 기초 강의에서 약점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강의 때도 3개를 전부 듣겠다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나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그 부분의 실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셋이 그 다음에 심화 집중으로 넘어가죠. 이때는 부담이 이제 가벼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월 모강 들어가면 이때는 피셋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피셋이 약하면은 한 3개월 정도 내지는 길게 보면 4개월 정도 올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나는 피셋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2차 공부를 많이 해둬야 돼요. 2차 공부를 많이 해둬야 피셋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기고 또 1차가 붙으면 2차에 의미있게 도전하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차도 많이 해두지 않고 피셋도 약하다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야 원래는 1차만 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셋 공부에 부담을 느끼면은 많이 해두세요. 많이. 2차를 많이 해둬야 돼요. 학생들이 잘못하면은 나는 피셋을 못하니까 5월부터 피셋 할래요. 이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직전에 그 시험에 맞게 두뇌가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그쪽으로 예민해 들어가야지
지금부터 피셋을 하면은 2차는 무조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약화되게 돼 있으면은, 약화되면은 결국 나중에 피셋을 해야 되는 2차가 발목을 잡고 2차를 하게 되면 피셋의 발목이 잡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2차에 몰입해야 됩니다. 특히 2차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가 3월, 4월 정도예요. 피셋이 시작하면은. 이때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다음 5월, 6월 가면은 피셋이 조금 분산해야 됩니다. 아주 줘야 됩니다. 약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3, 4월에 건드리면은. 그제 보니까 학생이 하나 피셋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제부터 피셋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은 그 학생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 시험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에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나? 뭐 언어도 엄청 어렵고 상황도 엄청 어렵고 원래 이제 그 1차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과거에 피셋을 잘 합격하던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학원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한 3, 4년 이렇게 계속 붙던 애들이 올해는 뭐 70점 초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시험의 패턴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그 적응을 못한 겁니다. 적응을 못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도움되는 부분이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부분이 나는 피셋이 시작하니까 올해 피셋 시작되면은 학원에 하는 것 이상 하지 말라는 거야. 학원에 하는 것 이상으로. 예컨대 학원에 강의를 2시간 하는데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양이 많지 않으니까 복습은 쉬는 시간에 마치든지 아니면 약간의 시간을 내서 해야지. 피셋이 약하니까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시간을 피셋 투입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피셋에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해결 방법은 2차를 더 많이 해두세요. 2차를 더 많이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니까 초반에는 상반기에는 2차 쪽에 밸런스를 많이 두시고 그 다음 하반기 쪽에 내가 피셋을 몰아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그렇게 전략 써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2차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밑에 이렇게 세모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을 보세요. 두 번째 칸.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봅니다. 실시 목적은 피셋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걸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실시 과목은 2과목에게 3과목 합니다. 언어는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자료하고 상황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밑에 실시 시기를 보면은 올해 기초 강의가 시작되기 전, 그 다음에 7월에 기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 9월에 심야 강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 때로는 충분한 자료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끝난 다음에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하는 이유는 두세 과목 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약한가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이번에는 이번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되는가 이걸 정하자는 겁니다. 꼭 응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피셋 스터디를 실시합니다. 11월부터 합니다. 11월부터. 밑에 보면 1차 합격 경험 3회 이상인 리더가 주도하에 피셋 스터디를 합니다. 기출 문제를 철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1차에 몰입해야 되고 2차 스터디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원 차원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헌법 공부 부분입니다. 자, 기본 강의가 진행 기간이 여기에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5월 초가 될 겁니다. 5월 초. 이렇게. 그 다음 집중 강의가 있고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고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헌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강의를 꼭 들으시고 집중 강의는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는 필히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윈터스쿨을 했으면은 집중 강의 정도 듣거나 아니면 진도별 모의고사는 필수적으로 원래 나온 성적을 토대로 관리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수강 안내 부분입니다. 1, 2월 헌법을 수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5월에 필수적으로 기본 강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진도별 모의고사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는 본인의 성적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더 공지를 할 겁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차 과목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비순환 동안에 수업은 저녁이고
수업시간. 1순환 때는 오후로 갑니다. 왜 예비순환 때는 저녁에 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3순환 수업을 하셔야 돼요. 3순환이 이제 시험이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우선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저녁으로, 오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반 강화 과정입니다. 쪽지 시험은 예비 순환에서만 합니다. 실시 과목은 2차 과목이고, 그 밑에 별표 보면 1순환이 끝나면은 정식 모의고사가, 예비 순환이 끝나면은 정식 모의고사가 1순환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쪽지 시험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스터디 진행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설명 많이 들었고, 그 다음 밑에 까만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예비순환 때는 1순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1순환 때는 2순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항상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2순환 때는 3순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만 잘 따라가더라도 선행학습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량 생활수칙입니다. 1번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본인의 과목별 수준에 따라 강약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가끔 학생들이 과학에 의욕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학 입시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 경험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낮은 단계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경험으로는 아마 뭐 사당 오락기 이렇게 하면서 막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뭐 재수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적합치 않은 방법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수면 시간을 절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나는 한 10시간 자야 된다 이렇게 하면 10시간 자도 괜찮아요. 나는 12시간 자야 되면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본인의 체력에 맞는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니까 그걸 지키세요. 그걸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한 10시간 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시간을 잘 아끼면 됩니다. 10시간 자면은 예컨대 밥을 한 2시간 먹고 그러면 12시간이 남아있어요. 이렇게만 집중해서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실증 사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학교를 언급해서 좀 미안한데 이제 일단은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이대 학생 둘입니다. 같은 과 학생이에요. 동기가 왔는데 하나는 나는 그렇게 체력이 강한 여학생 처음 봤어요. 밥을 점심을 먹는데 비둘기처럼 먹어요. 방울토마토하고 뭐 호두 이렇게 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이렇게 생긴 콩 같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 뭐 비스켓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주스 작은 거 이렇게 먹고 아침 그 친구는 8시 앉으면 저녁 6시 일어납니다. 자리에 그렇게 일어나요. 그 중간에는 그걸 먹어요. 자리에서.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또 소변 마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는 유일한 학생이고,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저녁을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겠죠. 엄청 배고프니까. 1시간에 걸쳐서 엄청 먹어요. 난 그렇게 많이 먹는 학생 또 처음 봤어. 그리고 엄청 먹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계속해요. 산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시까지 산책을 하고 8시부터 앉아가지고 12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공부를 해요. 그 학생은 이제 그런 학생 그 이후로는 멸종입니다. 멸종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래서 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 하루에 2끼를 먹어요. 2끼밖에 못 먹어요. 아침 먹고 뭐 이렇게 점심은 그렇게 먹고 식사로 갈 수 없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왔던 친구는 얘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자요. 야, 그렇게 하면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하니까 허리 아프대요.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한 8시간에 9시간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스트레칭을 한 20분 하고 다시 잔대요. 그래서 이 학생도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이 학생은 2끼밖에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요. 먹을 시간이. 그래, 하루에 공부를 6시간 해서 한 8시간 아니면은 시험 임박하면은 10시간 할까요? 또 수업 듣고 그 다음 조금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자야 됩니다. 자야 되고 뭐 자다 보면 또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니까
14시간 공복 있으면 이거 간헐적 다이어트 개념이에요. 엄청 배고프니까 밥을 또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또 졸리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두 학생이 다 시험이 됐어요. 근데 시험이 됐는데 성적이 그 잠을 계속 자는 애가 더 좋아요. 잠을 계속 자야 되는 애가 걔가 한 3등 정도 높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그 멸종된 아이가 그 아이가 멸종된 게 아니고 이제 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종. 그 친구가 한 일반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60몇 등 한 것 같고 이 친구는 50등이에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이거는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던 학생인데 저하고 메일을 이렇게 여러 번 주고받는데 한 번도 안 해요, 학원에. 보통 그렇게 하면 학원에 올 때 이제 인사하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면역 결핍증이 있대. 후천성이 아닙니다. 후천성이 에이즈고.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면역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한대요. 많이 못하고 이제 많이 못 다니니까 죄송하다고 공부를 끝내면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입니다. 그 밖에 못 나가요. 도서관에 가면 감염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년에서 사법시험이 됐어요. 사법시험이 됐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못하니까 입법고시를 보겠다 이렇게 입법고시를 봐가지고 입법고시가 됐어요. 그 뒤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그 직장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되니까 하루에 이제 입법고시에 국회 근무하면은 부담 안 되니까 요즘 가끔 연락 오는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체력이 약해요. 나는 잠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한 학생이 그 학생들이 무리에 사다 보면 현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점점 사람이 말라가든지 아니면 살이 점점 쪄가든지 이렇게 해요. 한 녀석이 살이 점점 쪄가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4시간 잔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사는 공부는 오지선다니까 그 정답을 고르는 에너지를 100으로 잡으면 우리는 주관식 훈련입니다. 우리는 300이에요. 시간당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 취해야 됩니다. 충분히 휴식 취하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고 정상적으로 돌고 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잠을 줄이거나 무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무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년 전체를 무리하면 못 견디니까 나는 경제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무리하세요. 그때는 뭐 우리가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나는 8시부터 나와야 되겠다. 12시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겨우 이해가 된다. 진도가 맞춰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무리해야 됩니다. 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봐가지고 행정법까지 무리를 해야 된다. 이거 못합니다. 못하니까 본인이 약한 과목이 있고 강한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한 달 정도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한 과목이 있으면 그때는 휴식 시간을 좀 늘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조금 더 쉬거나 이런 쪽으로 리듬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선택 과목 가시면 조금 쉬시고 그 다음 또 어려운 과목이면 에너지를 폭발시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리듬을 좀 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딱딱하게 간다든가 너무 열심히 한다든가 너무 안 한다든가 너무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원에 거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꺾이게 돼 있으니까 그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열심히 해보면은 내 한계치가 어딘가 이런 부분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겁니다. 한계치보다 조금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학원, 독서실, 요 동선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다니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 안 됩니다. 하게 되면은 강의 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스터디하러 또 오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은 도서관 드나드는 시간이 1시간 많이 넘어요. 그 다음에 뭐 신입생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커플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통지수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독서실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옆에 고시생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참 너도 참 힘들구나. 너도 트레이닝이구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동선 최소하시고 식당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뭐 제안을 해가지고 매번 나갈 때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에너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번 달은 여기 가겠다 아니면은 음식에 잘 질리는 성향이면은 일주일에 여기 가겠다 아니면 여기 가겠다 이렇게 동선을 최소화시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이런 학생은 없겠죠. 학원 수업에 바로 집으로 간다. 가끔 이런 학생인데 학원 수업 끝나면은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정거장으로 갑니다. 어디 가냐? 집으로 가.
집에 가서 공부하냐고. 공부한데 집에 가서 놀지 뭘 공부가 됩니까? 안 되니까 독서실로 반드시 들어와서 그 다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잡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내가 5급하러 가니까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너가 방해 요소가 될지 몰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고 없는 상대 만들지 말고 있는 상대 절대로 정리하지 말고 그냥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구해서 오빠가 또는 뭐 내가 이렇게 큰 공부하러 가니까 주말에만 볼 수 있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남학생 군대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학생 군대 처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은 예비순한테는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수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일순환 가면 토요일 수업이 끝나면은 느낌이 야 공부 더 하고는 죽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는 쉬세요. 쉬시고 그 다음 일요일 날 쉬시고 그 다음 일요일 저녁부터는 공부를 하겠다 내지는 일요일 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주중이 꽉 차면은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공부 때문에 뭐 헤어지겠다 이런 계획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신림동을 벗어나시세요. 신림동 있어봤자 맨날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신림동 벗어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는 좋아하는 가족하고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방이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 관계는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속의 공간을 한 30% 두라 이런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오늘 예를 들면은 학생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의자에서 나오는 소리가 삑삑 날 겁니다.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개선을 하지만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반응하거나 타인의 행동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공부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무 몫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편하게 두세요. 예컨대 뭐 옆에 남학생이 갑자기 앉았는데 담배 냄새가 훅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담배 냄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냄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안에서 이기기 위한 논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논쟁가 될 여지가 있다 하면은 토론 중단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이제 불편사항 건의사항입니다. 학원 홈피아용 익명 게시판에 불편사항 건의하시고 또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에 건의하시고 또는 학원 데스크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 남기면 연락을 드리고요. 제가 가끔 연락을 이제 못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때는 문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때는 한 12시간 내에 연락이 안 오면 한 번 더 보내세요. 한 번 더 보내시면은 제가 반드시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읽고 씹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꼭 답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기타 행정 절차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창만 부원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다른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토요일 날 1시 정도 아니면은 한 12시나 그것도 공지할 거예요. 오후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한 11시 정도 되겠네요. 11시 정도. 1시간 정도. 또 질문이 자 질문 없으면은 행정 절차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행정 절차 안내는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수강증 발급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비순환부터 3순환, 4순환까지 다 그 시간표에 이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과목별로 개강 2, 3일 전에 오셔서 그 수강증을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 수강증을 끊지 않고 강실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게 되면 그 수강증 검사할 때 그 잡혀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꼭 수강증 끊으시고 올라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증은 재발급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강증을 이렇게 뭐 돈을 받고 파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금처럼 활용되다 보니까 그냥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한국은행에서 재발행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강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학원에서 재발행이 안 되니까 꼭 그 분실하지 마시고, 만약 분실하시게 되면 수업을 못 듣는 건 아닌데 임시 수강증을 매일매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발급받고 수업을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증을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안내하는데요. 학원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려있지 않아요. 열려있긴 한데 접수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의 경우는 열려있다고 해서 또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공휴일날 그날 개강하는 과목들만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로 다반 특강 이런 거는 일요일날 개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접수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경제학이나 행정법, 뭐 삼순환, 뭐 예비순환 이런 것들은 평일날 접수를 받기 때문에 평일날 꼭 이 시간 내에 오셔야 됩니다. 네,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또 부딪히는 게 동영상 강의거든요. 그걸 제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은 그동안 장부에다가 신청서가 있었어요. 장부 신청서에다 써서 이제 신청하면 우리가 수기로 열어줬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실 내려가시면 그 동영상 오픈용 그 신청용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 뭐 등록번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현재 진행 중인 강좌의 경우는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 볼 수가 없어요. 내일 오후 4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하시고, 특히 이제 내일 수업을 빠지니까 오늘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일 수업은 내일 모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봤자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강좌는 우리가 편집하고 인코딩 작업해서 올라가는 게 하루 걸리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강좌는 이틀치까지만 열어드려요. 우리가 2, 3일 열어드리는데 2, 3일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동영상 강의를 막 4, 5일치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틀치까지만 열어드립니다. 하루나 이틀치까지. 그래서 하루 이틀치 보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시면 되는데 한 번 신청할 때 최대 이틀치까지만 열어드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강좌가 아니라 다 끝난 강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순환 행정법인데 지지난주에 종강한 경제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 끝난 강의, 완강된 강의는 전 강좌의 30%를 열어드려요. 30%. 다 열어드리면 또 이걸 양도하고 판매하고 친구 보여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30%씩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하면 30%씩 나눠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30% 신청하시고요. 기간은 2주 열어드립니다. 그럼 30% 다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와서 그 다음날 또 신청하시면 또 30% 열어드려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한 번 신청할 때 열어드리는 양이 30%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열리는데 30%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겨요. 학교에 복학을 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집안에 뭐 고향에 내려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수강증을 일단은 반납을 하셔야 돼요. 네, 수강증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수강증을 반납받고 동영상을 대체해서 열어드려요. 근데 그 기간은 본인들이 이제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길게도 열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에 이 중요한 건데요. 1차 시험 이후에는 예비순환과 일순환 동영상은 원장님 면담 후 열어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동영상 무제한 열어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무제한 열어드리는데 제한이 없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제한인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면 내년 3월 1차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1차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3순환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3순환으로 안 들어가고 예비순환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예비순환 강의 다시 듣겠다. 아니면 1순환 강의 다시 열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시고요. 그건 원장님 허락을 받아오시면 제가 열어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종합반은 1년 과정으로 쭉 흘러가는
프로그램인데 본인 혼자서 다시 예비순환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 들었다고. 네, 안 됩니다. 원장님 허락 받으시면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모의고사 응시제 조이점인데 응시번호는 꼭 종합반은 등록번호 외우시죠? 제가 항상 외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걸로 기재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못 기재하게 되면요. 미응시한 걸로 돼요. 미응시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불합격 시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합격하면 환불해주는 종합반인데 조건이 있어요. 시험을 열심히 치셔야 되는데 응시 횟수가 떨어지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등록번호는 꼭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연예인 이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나중에 채점이 잘못되면 재채점을 하려고 하면 찾아야 되는데 답안지 이름이 안 써있으면 찾기도 어려워요. 번호가 찾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꼭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북으로 작성하면 1점 처리합니다. 답안지 작성할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전과 동일하게 답안을 쓰는데 나는 오픈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오픈북용 답안지가 있어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채점은 다 해드리지만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불합격 환불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1점 처리를 합니다. 1점 처리. 시험을 봤으니까 0점은 아니고 1점 처리예요. 그러니까 1점 받았으면 퍼센트 안에 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불합격 환불 받기 어렵죠. 장학금 받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좀 무의미한 것 같다. 책을 보면서 한번 써보겠다고 하시면 오픈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영상반이 있어요. 지금 삼순환 김지혁 선생님 같으면 오후에 실강 수업 있고 그 다음에 401호에서 실영상 수업을 동시에 하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녁 비디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비디오 이렇게 수업 4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오후 영상반하고 이 길 오전 영상반은 시험 문제가 이미 실강반 때 다 나와버렸잖아요. 문제가 다 노출된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늦게 시험을 보니까 이분들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수를 받아도 1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학금은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영상반 들으시면 1점 처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출결 체크.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사무실 입구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지문인식기. 그걸로 이제 출결 체크를 하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시면 오늘 이 OT 끝나면 가셔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너무 서둘 필요는 없고요. 오늘 못 하시면 다음 주 정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이 오전 수업이 있으면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오후 수업은 오후 1시에서 저녁 6시, 저녁 수업은 저녁 5시에서 저녁 11시 이때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비순환 학생들은 오전 수업은 없잖아요. 예비순환만 있죠. 저녁 수업.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 되시면 오전에 수업이 생겨요. 헌법도 생기기도 하고 피셋도 수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오전, 저녁 이렇게 2번 하는 거니까 오전에 한 번 찍고 저녁에 한 번 찍고 이렇게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째 찍을 때는 그냥 지문을 대면 안 돼요. 이미 출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F2를 누르고 손가락을 대면은 그때 이제 출결 체크가 되는데 음성이 뭐라고 되냐면 귀가 처리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게 출석 체크입니다. 귀가 처리라고 해서 귀가 처리가 아니고 그게 출석 체크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장학금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장학금 받으면 기분도 되게 좋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거 받으시려고. 그런 만큼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과목은 장학금 지급되는 과목이 기준이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그 강좌 수업 시간에 시험을 5번 이상 보는 경우 그 과목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는 시험을 거의 안 봐요. 유진 선생님은 2번 정도 보죠. 예, 그러니까 5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는 거의 받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순환 돼야 이순환 때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시험을 쳐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경제학 정도 되면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학 행정법 정도. 그 외에는 장학금 없을 것 같고 이제 이순환 때부터 이제 이순환은 일주일에 3번을 보잖아요. 월, 수, 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번 이상들 다 강의받아 보니까.
그래서 5번 이상 시험 보는 과목에 한해서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일단 모의고사를 전에다 응시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 누락돼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잖아요. 남학생들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유서를 제시하면 필증을 제시하면은 저희가 출석한 걸로는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과목 평균 상위 30% 이내 들으셔야 돼요. 네. 그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1회는 30% 안에 못 들었어요. 2회도 못 들고 3, 4, 5회는 1등을 다 했어. 그러니까 평균은 30%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평균 점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평균 점수 가지고. 과목별로 평균 점수 가지고. 매회 30% 안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평균 점수 가지고 과목마다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합격 책임반 수강생에 한해서 지급해요. 단과 수강생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 안에 들어도 장학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가 중요한데 강의실에서 배부를 일단 해요. 다 개강날 그리고 평일날도 이제 자료가 있으면 조교들이 배부하는데 강의를 이제 참석을 못하시면 지하 자료실이 있어요. 사무실로 오셔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하 자료실로 가셔서 반드시 수강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수강증이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강증 지참하시고 가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종강 후에 2주가 경과하면 우리가 자료를 다 폐기해요. 왜냐면 계속 수업이 있는데 옛날 걸 계속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2주 전에 2주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종강한 후에 개강이 아니고 종강한 후에 2주가 지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게 있다면 꼭 2주 전에 오셔서 미리 받아가시면 되겠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 다 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혹시 뭐 강의 진행 중에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수강증 검사를 여러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수강증 검사하면 수강증만 내서는 안 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수강증하고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예. 수강증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요 등록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가나다 순으로 호명할 테니까 호명하고 여기에 놓을 테니까 와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OT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